자, 여러분 오늘 채널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멀리 도망 못 가시라고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치킨을 쏘겠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순 없고 삼행시 가겠습니다. 제 차 그랜저와 신형 K8을 비교해 볼 텐데 비교는 여러분께서 하시죠. 댓글에 여러분의 비교 많이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늘씬한 느낌의 K8은 가고 이렇게 살크업과 근육질의 우람한 새로운 K8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2021년) K8이 출시된 이후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된 K8 택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보닛도 바뀌어 있고 메인 헤드램프도 바뀌어 있고 디자인도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거의 풀체인지급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3.5cm나 늘리면서 이제 내가 기아의 대장이야, 내가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이지 라는 것을 약간 귀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K9이 조만간 단종될 거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K8이 다시 플래그십 모델로 우뚝 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기아에서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시는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쉬워요. 이전 모델인 K8 택시 기본 깡통 사양이 2,5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는 여러분 부가세 다 할인받고 어쩌고 해도 3,200만 원대부터 출발입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그랜저 GN7하고 좀 비슷해졌지만 가격대도 비슷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올렸으면 자가용 모델에 있는 옵션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작 택시 모델에는 빠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빠져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져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빠져있죠, 양문형 센터 암레스트 콘솔 박스 빠져있죠. 승용에는 있는데 택시에는 왜 없는 거야? 오른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기아 관계자님들이 그리고 현대 관계자님들이 제 방송을 봐주신다면 제발 택시 좀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택시들도 돈 낸 만큼 좋은 옵션 가져가고 싶다고요. 아시겠죠? 현대상사의 김민호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택시TV의 짝꿍 김민호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택시로 변경이 완료됐는데 K8 택시 어떠셨는지? K8 택시도 일단은 단일 사양으로 택시 영업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배선하고 회로가 다 나와져 있는 상태로 출고가 돼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되게 심플하게 작업 끝났습니다. 좀 이따가 미터기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외관 디자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전 K8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얄쌍하고 그냥 조금 마른 근육? 마른 근육. 운동선수로 치면 약간 육상 선수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거의 마동석 아니면은 좀 격투기 선수, 뭐 효도르 요런 느낌이에요. 그쵸?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뛰는 건 스타맵 시그니처 감성에다가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LED가 들어와 있는데 어떠십니까? 메인 헤드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지금 수직으로 뻗어 있단 말이죠. 차폭이 훨씬 넓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넓어 보이고 웅장해 보인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전폭은 1m 80이에요. 이전하고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웅장함을 느낀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전면 바디가 약간 요렇게 옆에가 살짝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고. 그러니까 실제 전폭은 똑같지만 조금 웅장해 보인다라는 요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메인 헤드램프가 이렇게 지금 요즘에 수직 직각형으로 떨어지는 게 조금 유행이 아닌 유행이잖아요. 맞죠. 요거는 지금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라이트가 위아래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죠. 전면부하고 상하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차가 앞에서 오거나 할 때 지능형으로 램프가 조금 바꿔주고 여기 보시면 큐비클 4개가 아주 인상적으로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실제로 라이트를 껐을 때와 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거나 시동을 껐을 때 기본 베이직이고요. 자, 이번에 데일라이트 한번 켜주시죠. 주간주행등 시동을 켜고, 야, 이제 기본 베이직으로 우리 낮에도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착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헤드램프 한번 켜주실까요? 헤드램프를 키면 마법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헤드램프를 키면 여기 큐비클 4개가 수직으로 메인 헤드램프가 지능형 헤드램프도 들어오지만, 여기도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LED가 감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모델 옵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옵션은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 옵션 중에 이 차량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기본 옵션이 깡통이 2,500에서 3,200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700만 원이 오르면서 정말 많은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깡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기본 옵션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차 가격이 3,200으로 올랐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명 대항차나 이런 ADAS 기능이 들어와 있지만 그 드라이브 와이즈를 포함을 시키면 뭐가 추가가 되죠? 제일 뭐 대표적으로는 축구망 충돌. 그쵸. 금지 보조가 축구방을 보면 여기 센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4개가 있는데, 기본 옵션에는 2개가 들어가지만 사이드에 여기 들어가죠. 좌측 하나, 우측 하나가 총 더 들어갑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기본 메인 옵션에는 이 전방 레이더 센서하고 가운데 카메라하고 가운데 있는 센서 2개가 기본적으로 깡통 옵션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좌우 사이드 쪽에 축구방, 그 다음에 옆에서 우리 택시들 운전할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구르마나 행인들이 들어오는데, 택시들 일시정차했을 때 추월해서 가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이런 경우도 이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으면 다 커버가 된다라는 커버가 거. 되시죠. 드라이브 와이즈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얼마입니까? 드라이브 와이즈 가격 94만 원입니다. 94만 원. 자, 기본 우리 옵션 3,200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맥스가 3,4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옵션이 제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들어가야죠. 택시들은 사고 한 번만 막아줘도 옵션 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있어요. 축구방에서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다 막아준단 말이죠. 네. 그렇죠. 가성비가 있고. 엄청 가성비. 그 다음에 2열 컨비니언스 시트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완전 예. 색상입니다. 그거는 그냥 의전 차량에만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거 지금 마음이 고급차인데 아픕니다. 요거 28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 트렁크까지도 어차피 3,200만 원 왔는데 28만 원 안 쓸 게 뭐야. 그쵸? 28만 원. 28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파워 트렁크 넣어줘야지. 손님들 보기에도, 그리고 어디 갈 그렇죠. 때도 짱 하고 나는 짱 퇴장하면 하고. 되는데, 손으로 좀 닫아야 된다는 게 아직 조금 엄청 아쉬워요. 이 고급차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옵션을 다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얘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3,200을 썼는데 200만 원 더 안 쓸 일이 없잖아요. 저는 과감히 투자를 풀옵션 또는 뒷좌석 2열만 빼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렇죠. 라는 내년 거. 스펙만. 부장님, 이번에 우리가 측면으로 왔는데 네. 측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거죠? 보시면은 일단은 넓어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앞 행오버와 뒷 행오버가 넓어졌고요. 총 전장 길이가 3.5cm 늘어남에 따라서 더 길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전 K8보다 전장이 3.5cm나 늘어났고, 그렇죠. 지금 그랜저보다도 약 1.5cm 정도 전장이 더 길어졌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숨은 속뜻을 얘기하자면, 나 이제 K8의 내가 대장이야. 대장. 기아에서 내가 대장이야. 내가 플래그십이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사실은 전장이 긴 게 택시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결코. 골목에서 완전. 저 골목도 골목인데 저 수영장 가가지고 주차해 놓잖아요. 네. 내 차만 제일 길어. 진짜 옆에서 오면 내 차 혼자 이만큼 나와 있어요. 5m가 넘어가니까. 전장이 물론 길어져서 고급차이기는 한데 택시들한테는 전장이 긴 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거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실 이 전장이 이전 모델보다 3.5cm가 길어지고 그랜저보다도 약 1.5cm가 길어졌다라는 건, 얘가 지금 길이가 우리 김민우 부장님하고 저하고 서 있는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너무 먼데요? 같이가 굉장히 멀고. 그런데 사실은 축거인 휠베이스는 2m 80, 9.5cm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사실 동일한데 전장이 3.5cm가 길어졌으니까 이 행오버, 앞 행오버하고 뒷 행오버가
조금 감각적으로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이기는 음. 딱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는 전장이 길어서 좋을 게 1도 없죠. 없다. 전장이 길어진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우리가 주차할 때도 그렇고 골목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전장이 길어서 좋을 거는 없어요. 우리 현대상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전작 시리즈와 동일한 이렇게 감압식으로 이제 눌러야지만 열리고 닫히는 걸 썼는데 지금 GN7 그랜저와 지금 신형 나오는 차들은 보통 이렇게 터치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쵸. 그냥 터치만 해도 제 차는 네. 열리거든요. 네, 이건 눌러야지. 이거 손잡이도 그랜저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그쵸? 맞아요. 여기 많이 좀 아쉬운데. 근데 그랜저는 사실 택시는 좀 불편해요. 매번 네. 도어 트림에 제가 손을 얹어놓고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면 손님들이 탈 때 기다리면 제가 열어주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라처럼 쑥 들어왔다가 쑥 나왔다가 처음에는 불편한데 또 적응이 되면 또 괜찮다라는 거. 지금 B필러 여기 보시면은 C필러와 동일하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가맹을 하셨는데 나중에 일반 가등하고 비교했을 때 전 궁금한 게 네. 좀 구멍 뚫리는 거나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보통 이제 뚫리는 거 보면은 어차피 모든 차량은 가운데가 센터 구멍이 뚫립니다. 아. 그리고 가맹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 가등은 가로로 작업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보통 이제 작업할 때 그냥 무조건 세로로 뚫어달라고 하면은 가맹 가등이든 일반 가등이든 똑같이 동일하게 안 보이게 사용할 수 그러면 있어요. 구멍이 총 3개 뚫린 건가요? 보통은 3개 뚫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니면은 좀 더 완벽하게 고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양쪽에 2개 하나씩가 총 5개가 뚫릴 5개. 수가 있죠. 기본 3개에서 5개까지도 뚫을 수 네네네.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샤크핀 안테나 베이직한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쪽창에 이런 것들도 좀 엣지를 준 모습이고 자, 2열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우 부장님이 실내에 탑승한 모습인데 네. 어떻습니까? 오, 그랜저와 매우 흡사한 이제 공간감을 자랑하네요. 이 헤드룸도 그렇고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축거가 2m 89.5cm로 휠베이스가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이제 너무 그랜저 타고 있지만 타시는 분들이 늘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실내가 정말 넓네요. 약간 이런 얘기들 손님들한테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다. 그리고 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풀옵션이기 때문에 2열에도 엉뜨가 있는데 요거는 좀 2열 엉뜨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이고 2열 센터 암레스트는 깡통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본 옵션에 들어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자, 앉으셨을 때 헤드룸 공간 어떤가요? 이게 너무 많이 남는데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네, 그러네요, 진짜. 같은 돈이면은 K8 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K8 택시 만나면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면부는 전면부대로 조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면 측면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아무래도 바퀴죠? 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게 택시 최초로 블랙 알로이 휠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맨날 은색 그런 무조건 은색이죠. 휠들만 보다가 블랙이 검정색은 굉장히 엣지 있고 세련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알로이 휠이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분진도 많이 안 묻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넥센 엠페라가 들어갔고 몇 인치죠? 225에 55, 17인치로 들어갔네요. 네, 폭이 225에 네. 그다음 편평비가 55,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17인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죠. 제 차는 지금 18인치인데 K8에 17인치가 들어갔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공차 중량을 얘기를 안 했는데 55kg가 그랜저보다 가볍거든요. 오, 우리가 얼마 전에 K5 탈 때도 굉장히 힘을 많이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 차를 주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좀 가속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55kg 바디가 조금 가볍다 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그랜저는 18인치인데 얘는 17인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승차감이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야, 이 집게가 집게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그쵸. 집게 좀 굉장히 멋있어졌고 네. 그리고 각도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많이 달라졌어요. 각도가 조금 이렇게 기존보다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밑으로 확실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여기도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이게 완전 디테일인데 요거 이제 한 땀 한 땀 한 게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정말 좀 디테일이 있다. 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드라이버 헤즈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두 개가 있지만 측면에도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사이드에도 이렇게 엣지 있게 이렇게 다 포함시킨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후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라이트가 들어오는지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자, 웰컴 라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요. 브레이크 등이 가운데 하나 더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집게다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와 있죠. 우측 깜빡이, 좌측. 자, 그럼 동시. 좋습니다. 이렇게 깜빡이 시연해 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전체 한번 다 켜봐 주실까요? 지금 요거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불이 들어와 있고요. 충분히 시인성 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랜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랜저의 턴 시그널은 밑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높은 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안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우리 K8 같은 경우는 깜빡이 등이, 턴 시그널이 이렇게 뒤에 차들이 시인성이 정말 좋게끔 이런 자리에 빠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트렁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트렁크를 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아픕니다. 네. 전동이. 여러분, 제가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까 우리 옵션이 3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8만원짜리 이 전동 트렁크 옵션 해야 됩니다. 요거 좀 아쉽다. 이거는 K8인데. 제가 써보니까 아쉬워. 아쉽죠? 그쵸. 아쉽고. 자, 트렁크 용량 한번 살펴드리자면, 와, 좋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넓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랜저보다 조금 더 옆에가 더 넓어진 듯한 느낌이 있고, 안에 본배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배가 이렇게 조금 또 깔끔하게 들어와 있는데, 네. 본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본배 용량은 K8이 71리터죠. 71리터로 네. 기존 그랜저나 네. 기존 전작하고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그랜저를 타고 있긴 한데 71리터면 완충했을 때 한 430? 430. 많이 나올 땐 460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네요. 그러면은 연비만 조금 좋게 가져가면 하루에 운행하는 데는 충분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만땅 넣어주세요. 예, 맞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열고요. 자, 그럼 제 차 그랜저로 왔는데, 그랜저하고 K8하고 동일한 건데, 자, 우리가 가스 충전을 하러 왔는데 도어가 잠겨 있으면 얘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시동을 끄면 얘가 풀려서 열리겠지만, 가끔 보면은 시동 안 끄고 주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막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그 원인은 도어가 잠겨 있기 때문에 얘가 안 열리는 거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번에 봤던 차가 EV3죠. 네, EV3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네, K8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좀 있네요. 네. 안에 부품들도 다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네. 상당히 최신 차에 이렇게 원형 스트럿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엔진룸 공기 필터라든지 휴즈 박스, 그 다음에 배터리 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랜저하고 큰 차이점이 없는 모습이고, 네. 그랜저와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랜저와 동일한 스마트 스트림 LPI 3.5 엔진이 들어가 있고, 구동액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랜저하고 잠시 비교를 해드린다면 힘도 완벽히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240마력에 최대 토크 32kgm. 그런데 언급드렸다시피 공차 중량이 그랜저보다 약 55kg 가볍기 때문에 가볍죠. 굉장히 날래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잠시 후에 주행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무게가 가볍다라는 건 결국에 연비가 그랜저보다 미세하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을 수밖에 네네. 없고, 그리고 휠도 지금 17인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비가 연비 주행에서는 그랜저보다 훨씬 더 뛰어날 맞아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2,500에서 지금 3,200이 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차를 한번 쫙 살펴봤는데 네. 가격이 오른 이유가 좀 있네요. 네, 확실히 기본- 기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쵸? 네. 전작이 없었던 것들이 많이 옵션 추가가 자체도 됐어요. 같은 깡통으로 비교했을 때 많이 네. 그쵸? 성공가 이제는 깡통이라 부르기 좀 애매할 만큼 네,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왔다 맞습니다. 라는 거. 가격 베리에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본 3,200에서 3,400만 원까지고, 그렇죠. 옵션은 3가지가 있으니까 이 보여드린 견적표
여러분 살펴보셔서 네. 가급적이면 2차 정도 왔을 것 같으면 옵션 값 아까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우면 안 되죠. 그쵸. 200차이면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K8까지 왔는데 네. 몇백만 원 아끼는 게 아낄 수 없겠고 또 만들어 놨네. 택시들은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드시 넣으셔라.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89만 원 아끼지 마시고 네. 넣으시면 좋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 최근에도 사고 정말 많이 냅니다. 아, 많이 났죠? 원인들이 이거야, 이거. 축구방이야. 축구방 사고들이 정말 많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손님들 개문 발차나 이런 사고들도 다 축구방 우리 사각지대에서 연결된 이런 사고들이거든요. 한번 잡아주면 안 나죠. 네, 89만 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ADAS 전면 대항차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대항차 옵션에는 전면 대항차와 교차로 대항차가 있는데 K8 역시 그랜저 상위 트림에 들어가 있는 전면 대항차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그랜저 수준으로 올랐다. 네. 그러니까 같은 K8인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사실은 급이 한 단계 올라간 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전에 K8 차를 좀 까던 사람들이 급이 좀 안 돼, 디자인도 까고 뭐 그게 이런 많았어요. 게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웅장한 디자인에 정말 그랜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차를 우리가 깔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한 해입니다. 이번 영상 한해서 네. 우리 김일 부장님이 쏜다. 쏜다죠. 뭘 쏠까요? 치킨을 쏘겠습니다. 몇 마리? 5마리 쏘겠습니다. 오, 치킨 5마리. 네. 자, 원하시는 근데 걸로. 그냥 드릴 순 없고 삼행시 가겠습니다. K8로 삼행시를 네, 가겠습니다. 세 글자죠? 네. K, 2, 8. 8. K8로 삼행시. 네. 선정은 재밌는 수준으로. 네, 재밌는 순으로 치킨 기프티콘 5개 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댓글 원하시는 치킨으로. 네, 원하는 치킨으로 네, 최고급 치킨으로 가실까요? 네.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기프티콘 당첨자라고 할 테니까 저희에게 선정이 됐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기프티콘을 바로 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내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안 볼 수가 없죠. 네, 실내 보고 실제 주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보시죠. 제가 사실 어제 BMW 찍고 왔거든요. BMW. 지금 BMW의 이 웅장함이 제 지금 DNA에 좀 DNA인데요? 살짝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네, 주행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KTX였습니다.